첫 번째 이슈는 오늘 메인 주제죠. 여행왕 런쥔표. 아마 다 어떤 내용인지 예상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국회가 열리죠. 내일 국회가 열리는데 사실은 내일 국회가 열릴지 아닐지도 내일 가봐야 됩니다.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우선 오늘 아주 극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국회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전두사기 특별법, 그리고 최상병 사건 외압 특검, 그 세 개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 합의된 게 뭐가 있냐면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본래 법안에서 국민의힘이 몇 가지 이야기해갖고 몇 가지 내용을 뺀 게 있어요. 뺀 게 있지만 그래도 유가족들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에서 통과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장. 여야 동수로 위원을 4명씩 추천하는데 위원장을 그 국회의장이 뽑을 거거든요. 아마 그 국회의장은 김진표가 아니고 다음 국회에서 뽑겠지요. 그러면 최종한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뽑는 거니까 아마 거기서는 그나마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후퇴했지만 그래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는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거죠. 여야가 합의를 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상병 특검을 국민의힘이 절대로요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만약에 최상병 특검을 내일 안건으로 올리면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상병 특검을 만약에 올렸을 때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하면 민주당하고 야당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김진표 의장이 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본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그것도 관건인 거고, 근데 그 전에 최상병 특검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그것도 김진표 의장한테 달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지금 김진표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1대 국회는요, 21대 후반기 국회는 정말 최악이죠. 최악. 왜 최악이냐? 너무 황당해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 부의장이 대신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회 부의장이 더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선 국회 부의장은 여당과 야당에서 한 명씩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정우택, 그런데 민주당 누굽니까? 김영주예요. 김영주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은 국민의힘에 갔죠. 김영주는 지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하잖아요. 요번에 공천 못 받았고 그것 때문에 탈당해갖고 국민의힘 넘어갔다가 요번에 선거에 진 거 아닙니까? 근데 김진표가 만약에 이 의사봉을 김영주한테 넘기면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요 무조건 김진표가 국회의장으로서 본회의 진행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황당한 거예요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나와갖고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익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병 특검 내일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뭐라고 하냐, 홍익표는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힘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했으니까 이제 와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최상병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상병 특별법 이거 본회의에 상정하면은 우리 회의 안 들어갈 거야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은 아예 본회의 자체를 최상병 특검을 핑계로 아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는데 홍익표 의원은 뭐라고 하냐, 그래도 이태원 특별법은 약속했으니까 들어와서 이거는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최상병 특검
본회의 상정되면은 아마 그때 밖으로 나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본회의를 못 열 수도 있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만약 국민의힘이 아예 안 들어오면은 중요한 건 누구냐? 김진표거든요. 김진표가 그냥 본회의 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진표가 계속 합의해라.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일 홍익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를 지금 김진표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법에 따르면요, 사실은 여당이 반대해도, 그리고 국회의장이 반대해도요, 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본회의 개최 요구하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주 목요일 2시에 본회의 열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난 요번에 김진표가 이거 안 하면요, 이거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익표가 말한 의사일정 변경 있죠. 의원 20명 이상이 연서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게 혹은 그거 안 하거나 의장이 여는 경우 있거든요. 의장이 안 해도 의원 20명이 연서로 동의하고 본회의 의결하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김진표가 계속 국회법을 초월해가지고 여야가 합의 안 하면 국회에 본회의도 열 수가 없고, 지금 이 법안 올라온 것도 상정할 수 없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까지도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아직 오늘까지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김진표가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회의 때 최상병 특검을 상정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전혀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는 뭐냐? 이태원 특별법 여당이 찬성했고 합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 갖고는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거, 그게 있을 뿐이지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갖고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어요. 골 때린 거죠. 그러면은 김진표가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합의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요. 국회의장은 어차피 탈당한 다음에 국회의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파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건 정파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나는 본회의 개최하겠다, 나는 안건 상정하겠다는 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국회의석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김진표가 하는 이 짓거리는요, 정말로 국회법 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물국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국회. 지금은 이런 말이 없지요. 동물국회가 뭡니까?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 행위들, 이런 거를 우리가 동물국회라고 하지요. 예전에 국회에서 보면은 날치기 같은 거 할 때, 지금 뭐 여당이 거대 여당이, 특히 여당이 뭐 과반수가 많았으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이 그 의석수를 가지고 막 힘자랑하면서 그냥 법 막 통과시킬 때, 소수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단상을 점거해가지고 의장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방망이 못 두드리게 했지요. 막 뜯어 말리고 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면요, 이거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바로 이 고소고발 당하죠. 이게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뭐냐면, 국회를 더 이상 동물국회가 되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만든 게 뭡니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사실 선진화법은요, 동물국회를 막는 게 아니고 여야가 법을 합의해야지만 통과될 수 있게 하는 거죠. 합의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만.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이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회의를 방해하면은 이거 다 결국은 국회법에 의해서 처벌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이 뭐예요?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가 아니고 식물국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 좀 염려가 있었죠. 18대 국회 때 하도 이런 동물국회적인 모습이 많아가지고 야, 싸우면 안 된다. 앞으로 중요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때만 통과시키자 해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이거 당시 누가 통과시켰냐? 이거 당시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왜 통과시켰냐? 사실 왜 통과시켰을까요? 지금 보수당이 통과시킨 거예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게 아니야. 민주당이 사실은 소수였고 한나라당이 다수였거든요. 근데 한나라당이 통과시켰어요, 이걸요. 다수당이. 황당하죠? 다수당 입장에서는 그냥 과반선 넘으면은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한나라당이 앞으로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소수당과 합의돼야지만 통과시키게 법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은 19대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질 줄 알았어요. 그때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사퇴해버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이 열기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선거에서 완전 질 줄 알았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다음 국회는 분명히 민주당이 과반할 거야.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해가지고 저것들이 마음대로 법 통과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미리 법을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주당이 과반될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선거를 치러 보니까 이때 박근혜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등장해가지고 선거 유세해가지고 이때 새누리당이 152석 과반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꿰쓰다가 지들이 당한 거죠. 하여간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국회 선진화법은 다른 게 아니죠.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그냥 못하게 막았고, 또 다수당이 마음대로 날치기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따로 법안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법 85조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마음대로 국회의장이나 다수당이 법을 통과 못 시켜.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국회가 이때부터는 식물국회 아니냐. 18대 때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있는 정당이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니까 소수 정당들이 그거 막으려고 나가갖고 막 힘자랑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무조건 합의하고, 만약에 밖에 나와서 싸우거나 의사진행 방해하면은 이거 고소고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진짜로 이거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나경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 못 시켜?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식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게 뭐냐면 국회법 85조 2항입니다. 안건의 신속 처리.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패스트트랙. 여야가 합의를 하면 제일 좋아. 합의를 하면 통과 절대 못 시켜. 그런데 국회의 취지가 뭐냐면, 국회법의 취지가 합의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아니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를 안 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놨어요. 기준을. 그게 뭐냐면 패스트트랙입니다. 근데 패스트트랙이 쉬운 게 아니죠. 국회 의석 3분의 2, 180석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지 패스트트랙에 앉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1년이 걸려요. 1년이. 지금은 6개월이 걸리죠.
그래서 6개월 후에 이게 본회의로 자동으로 부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여당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 대신 어떻게 하는 겁니까? 180명의 국회의원 이상이 국회 3분의 2가 이거는 여야가 합의 안 하더라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합의를 해가지고 작년 10월 6일 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4월 3일 날 본회의에 부의가 됐고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진표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거 여야 합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합의를 왜 합니까? 여러분, 여야 합의하라는 게 맞는 말 같지만 패스트트랙을 타고 올라온 거는 여야 합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6개월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일반 법안들 올라와갖고 국회의장이 이거 합의가 필요해 하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합의가 안 됐을 때 이거는 합의가 안 돼도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건데 이거를 무슨 합의를 하라고 합니까? 이건 국회법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는 필요 없어요. 정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거는 여야 합의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열받아 죽을 것 같았는데 놀쌤님이 갑자기 슈퍼챗을 보내셨고 좀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놀쌤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황당한 거예요. 지금 김진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 안 하면요 2월 달에 본회의에 안 열겠다는 거 아니야. 안 열고 뭐 한다는 겁니까? 4일 날 외국 나가요. 8박 12일로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메리카 대륙 순방하거든요. 그게 며칠이냐면 12일이야. 그럼 다음 회의 언제 열어? 만약에 내일 모레 회의를 안 열면 가장 빨리 회의를 열어도 김진표 들어온 다음에 한 16일? 16일 때 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6일 때 회의 열어갖고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검 통과시킨 게 정부로 넘어가겠죠. 그럼 윤석열이 그거를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요. 근데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고요. 보름 안에, 보름인가? 보름까지 시간 끌다가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어. 그럼 거부권 행사하는데 돌아오면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데 재의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폐기되는 거라고. 황당한 거죠. 내일 본회의를 열어도 본회의만 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일 아마 이태원 특별법이 있으니까 본회의는 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안건 상정을 이 김진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야. 합의를 안 해오면은. 아니 합의를 왜 하냐고요. 패스트트랙을 태웠는데. 국회법에 합의 안 된 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조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가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외국으로. 귀찮으니까. 황당한 거죠, 진짜. 너무너무 황당해. 오늘 우리 312 카톡방에 우리 김근선님께서 그 국회 그 의장 일정 관련해가지고 링크를 보내셨어요. 제가 그 링크를 다 들어가 봐갖고, 이 김진표가 작년에 말고, 작년에도 해외여행 엄청 많이 했어. 근데 금년에 해외여행을 몇 건이나 했나 찾아봤거든요?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놀라워. 금년 것만. 금년 1월 달에 보니까 보도자료 나오죠? 1월 10일 보도자료. 이 새끼가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간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갔다 왔습니다. 1월 달에 8박 10일. 2월 달에는요.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간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 여행하고 왔어요. 2월 달에. 끝이 아닙니다. 3월 달은요.
3월 달은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8박 10일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여행하고 왔습니다. 4월 달은요. 4월 달은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로 미국하고 캐나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 5월 달은요. 5월 4일부터 8박 12일 일정으로 아메리카 대륙 여행하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나 깜짝 놀랐어.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여행에만 집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야, 김진표가 완전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산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김진표가 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면서 자랑질을 엄청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자랑했냐? 1년 동안 지구를 6바퀴 돌았다. 75개국 700명의 지도자 만나 유치전 했다라고 그 자를 했거든요. 이 75개국이 다 찾아간 게 아니고 찾아온 사람도 있지. 그래도 17개월간 지 말대로 따지더라도 지구를 6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러 다닌 거죠. 부산 엑스포가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뭐 얻은 게 있어?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 야, 누가 보면은 완전 그냥 여행 유튜버야, 여행 유튜버. 표투버. 곽투버 있죠, 곽투버 여행. 이 표투버지 뭡니까? 대박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거의 보면은 매달 한 달에 한 3분의 1 이상은요 그냥 해외 여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 하는데? 근데 여행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해야 될 거냐? 하면서 어딜 가? 황당한 거지. 지금 이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도 엊그저께 기자회견 했죠. 김진표 의장 최상병 특검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떠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 막 난리가 났는데 김진표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저는 솔직히 되게 불안해요. 불안해. 과연 본회의는 열 수 있을지. 본회의를 열어도 김진표가 최상병 특검을 끝까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아. 하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거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제 이야기를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김진표는요 지금 한 달만 버티다가 한 달 버티고 나면 정치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은퇴해요. 정치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거든. 끝나고 싶지 않고 김진표도 계속 일하고 싶거든. 근데 일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세균도 국회의장 한 다음에 국무총리 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윤석열, 박영선 얘기 나오다가 국무총리 얘기 쏙 들어갔죠. 갑자기 국무총리 얘기 쏙 들어갔어요. 제 생각에는 김진표가 이렇게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죠. 최상병 특검 통과 안 시키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번 국회 끝나고 나서 6월달 가갖고 김진표가 윤석열 총리가 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신이 씁니다. 이 새끼 진짜 이거 윤석열한테 총리시켜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중 아니야? 왜냐면 지금 정치 인생이 끝났어요. 김진표는 더 할 게 없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총리하면 한 2년 더 할 수 있거든. 김진표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하나 못한 게 총리거든요. 국회의장보다는 덕이 낮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지. 할 때 명분은 그거겠죠. 여야 협치, 대연정 그런 마음으로 한다. 아마 그 짓을 하겠지. 그 총리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 막아서는 걸로 지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그래가지고 이게 억측이고 너무 과대망상이면 좋겠는데 내일 김진표가 최상병 특검을 국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국회에서는요, 차상면 특검 결국은 폐기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여행 가버리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내일 가봐야지 알아요. 어떻게 될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진표 의장 시킨다고 할 때부터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몰랐나? 다 알았지? 근데 김진표가 막판에 이렇게 진짜 우리 마이클린 말처럼 이렇게 비루한 짓을 해버리니까 하나 좋은 건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국회 때 의장을 잘 뽑아야 된다. 진짜 정말로 잘 뽑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강하게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론조사 꽃 보니까 차기 국회의장 1순위가 누구냐면 추미애 의원이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추미애. 면접 조사에서 29.8, ALS에서 45.8. 압도적인 일이죠. 압도적인 일이. 뉴스토마토도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추미애가 40.3.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추미애 후보를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 문제는 국회에서는 평이 다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지자들과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추미애, 정성호, 조성식 나오는데 이번에 뭐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장도 결선 투표를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3자가 나오면은 추미애 의원이 그나마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결선 투표 만든 게 추미애를 견제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같이 당원들이 추미애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추미애 의장을 뽑을 때는 지금 국회가 아니고 다음 국회 아닙니까? 다음 국회는 지금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죠. 구성원이. 이번 국회 때 사실은 뭐 철험에 한 10명밖에 안 되는 철험의 회원들이 무슨 쇄민서 역할을 한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국회 때는요. 사실은 철험회보다 더 강력하고 규모가 큰 조직이 있죠. 어떤 조직입니까? 더민주혁신회의. 민주당 안에 새로운 신진파 여기는 뭐 친명계 조직이라 할 수 있죠. 친명계 조직으로서 아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미수 혁신회의가 있습니다. 더미수 혁신회의에서 요번에 한 50명 정도가 그 선거에 나왔는데 50명 중에 31명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31명. 현재 민주당 안에서 가장 큰 개파로 자리 잡았죠. 오늘 더민주 혁신회의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완전히 친명계 민주당이 됐고 그리고 친명계 민주당 중에서도 친명계 더민주 혁신회의가 가장 강력한 개파가 됐는데 이런 개파에서 만약에 추미애 의원을 밀지 않고 또 엄한 사람을 민다? 그러면 다음 국회도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성향 이걸 봐야 되는데 원내에서 난 다음 국회 때 과연 얘네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누구를 국회의장을 할 것인가 이걸 보면 다음 국회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갈지를 나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를 뽑지 않고 조정식이나 혹은 정성호 뽑으면 정말 대박이죠. 그러면 다음 국회도요 볼 필요도 없는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은요. 더군다나 지금 김진표가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데 더민주 혁신회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면서 가결파들 색출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갖고 친박과의 싸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민주당이 아니고 더민주 혁신회의가 가장 강력한
개파가 됐는데 그런데도 추미애가 다음에 의장이 안 된다? 야,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저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한 우리 마이클 런처럼 여행왕 런진표의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여행왕 런진표 얘기였는데 저는 최상병 특검은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김진표가 이거를 끝까지 거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거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의 총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저 혼자의 그냥 망상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냥 김진표가 최상병 특검 안건 상정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거부권 하더라도 돌아왔을 때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통과 안 돼도 다음 국회가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거부해서 통과 안 되는 거하고 민주당의 국회의장이 거부해갖고 통과 안 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거부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황당한 거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거부해가지고 민주당 의원 국회의장이 거부해갖고 상정 안 돼도 통과 안 된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응? 무슨 망신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하여간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국회의장 잘 뽑아야지. 국회의장 때문에 이렇게 지금 180석 의석 가지고도 이렇게 멍청하게 지금 4년간을 보낸 거거든요. 다음 국회는 가장 강력한 국회의장, 가장 강력한 원내대표, 가장 강력한 당대표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갖고 22대 국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